기다리던 3월입니다. 예! 지난 영상의 분위기와 다르게 정말 오랜만에 화창한 해가 들고 있습니다. 3일절인 만큼 태극기가 개양된 게 보이기도 하는데 저희는 식물들에게서 볼 수 있는 빨간색과 파란색 꽃들을 보러 가보는 것으로 이 영상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볼까요? 지금 베란다에서 유일한 파란색 꽃인 무스카리가 이렇게 펑펑펑 포도알 같은 꽃망울들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예쁘죠? 블루베리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붉은색 꽃 보러 가볼까요? 붉은색은 붉은 여우꼬리 풀입니다. 사실 꽃이 핀 지는 조금 되어서 꽃 색깔은 조금 갈색이 더해졌는데 그래도 완연한 붉은색 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베고니아 베니고도 햇빛 덕분에 더 강렬한 붉은색을 내뿜고 있고요. 가든 에버스케이프 장미의 붉고 작은 잎눈들은 이렇게 불꽃처럼 한 7일, 8일 정도 만에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정말 빠르죠? 그리고 파란색과 붉은색이 합쳐진 보라싸리가 드디어 개화를 시작했습니다. 예예예. 실은 어제 개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번엔 진짜로 3월의 시간을 담고 싶어서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렇게 여기 위쪽에 있는 3개의 꽃들만 꽃을 피웠는데 오늘 이렇게 아래로까지 개화가 번졌어요. 여기 말고도 여기도 있고요. 그 밖에도 하나, 또 둘, 여기 셋, 여기 넷, 다섯, 여섯. 틈틈이 만들고 있는 꽃대도 있고 이제 곧 피어날 꽃대들도 있고 해서 8개 정도의 꽃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강하듯이 피어나고 있는 출란보추나는 이렇게 긴 개화 기간을 자랑하고 있고요. 겨울 옷 입었지? 그리고 또 난초꽃과 제법 비슷하게 생겨서 신기해했던 이 알부카 스피랄리스가 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라 여기서도 2번째 꽃대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2대가 동시에 꽃을 준비하는 건 처음 보아서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작약 세촉이 창가에서 자라고 있던 작약, 조금 더 움직임이 빠른 작약은 완연한 녹색빛으로 변화를 했고요. 식물등 아래에서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고 있던 이 작약 촉은 저렇게 저 큰 가운데 촉에 작은 점처럼 잎눈 아니면 꽃눈이 돋아난 게 보이는데요. 이 녀석은 조금 더 천천히 촉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구근을 바로 햇빛을 볼 수 있도록 조금 파낸 게 이 녀석한테는 그렇게 늦은 타이밍은 아니었을 것 같아서 내심 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꽃을 피웠던 보라쌀이와 함께 이 도토리를 발화시켜서 키우고 있는 이 상수리 나무도 이렇게 갑옷처럼 단단하게 방어하고 있던 이 잎눈들이 솜털들을 내뿜으면서 부풀어 올랐습니다. 원래 이 오른쪽 잎눈들처럼 뾰족하고 작았던 잎눈들이 왼쪽처럼 조금씩 부풀어서 또 이렇게 안에 솜털 같은 잎들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부드러워 보이죠? 만져보면 정말 부드럽거든요. 매년 이렇게 상수리나무 또 다른 이름인 참나무라는 이름처럼 이렇게 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베란다에서도 우직하게 계절의 시간에 맞게 형태를 달리하면서 생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꽃을 피우지 않아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줄기가 아직 두껍지 않은데도 또 어찌나 단단한지 절대 휘지 않습니다. 이 히말라야 등불은 아직 많이 흔들리거든요. 살짝 휘기도 하고요. 근데 상수리 나무는 훨씬 단단합니다. 아이고, 땅이 너무 자르네? 오늘은 3월 7일이고요. 오늘 물주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3월 1일에 영상을 촬영하고 상대적으로 오랜 텀을 두고 촬영을 하는 거라서 그런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식물들 움직임을 많이 발견해서 설렙니다. 일단은 여기 오늘 물주기한 식물들 가까이서 볼까요?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내내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향기를 못 맡았던 이 보추나 정말 오래 가고 있죠. 26일에 만개한 꽃을 보여드렸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생생하게 꽃을 피워내고 있고요. 거의 1년 만에 맡은 향기는 제가 잊고 있었더라고요. 약간 상큼한 향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약간의 그 산미가 느껴지는 향 때문에 더 깊이감이 느껴지는 그런 그윽한 향을 오늘 드디어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뚜룬뚜룬또 여기 이 블루베리처럼 보이는 무스카리 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어서 개구리가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경칩이 이틀 전이었는데요. 그때부터 뭔가 벌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베란다 거리대에 내두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 거리대에 내놓으니까 조금 더 물 마르는 속도가 빨라져서 오늘 다시 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 무스카리 앞에 있는 이 식물은
지난 가을에 9월 1일에 파종을 했던 루나리아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씨앗을 구입해 볼까 하고서 모야모 어플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그 씨앗 안내 페이지에서 가을에 파종했을 때 6월쯤에 장마 기간 조금 전에 꽃을 피운다는 안내가 있는 씨앗들도 많이 보였는데, 제가 있는 이 베란다도 해가 조금 적다 보니까 식물들이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그 모야모 씨앗 안내 페이지에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서 루나리아도 가을 파종하길 잘했다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정체를 알기 힘든 이 앙상한 나무까지는 안개나무인데요. 이 녀석이 겨울을 잘 난 것인지 조마조마했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검보라색 잎눈의 줄기 끝에서 연두색 움직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았구나, 쾌재를 불렀어요. 그래서 물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볼까요? 이 무스카리도 같이 밖으로 나가봅시다. 진짜 우리 향기 맡았어? 바깥에 놓았고요. 그리고 드디어 앞서 말했던 경칩에 이렇게 봄 파종을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파종했던 과정을 담은 영상은 여기에 올려둘게요. 그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파종을 했고요. 어떤 거 파종했는지 살짝 보여드리면, 저의 사랑 스위트피, 또 늘 바라는 안 되지만 파종해보고 있는 산더소니아, 그리고 그 중에 올해 처음으로 파종한 씨앗은 추명국. 굉장히 예뻐서 제가 늘 키워보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씨앗을 선물 받았다고 하셔서 이 추명국을 이렇게 파종을 했고, 또 어머니가 더덕도 주말 농장에 키워보고 싶다고 하셔서 더덕도 파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오랑주리 스튜디오의 파종 수업에서 받았던 매도세이치랑 제 사랑 보리지, 그리고 하늘하늘한 잎이랑 꽃이 너무 예쁜 펜넬, 마찬가지의 허브인 주황색과 노란색의 꽃이 아름다운 한련화, 오래된 씨앗인 캘리포니아 양귀비, 그리고 시드키퍼에서 작년에 구입했던 메발톱과 청세이지, 블루세이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파종을 할까 고민했던 베이비 캐럿이랑 아니스 파종했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제가 예전에 야외 텃밭이 있던 작업실에서 키웠던 긴산꼬리풀액에서 채종한 씨앗들. 얘도 조금 오래되긴 했어요. 그리고 동생이 선물로 줬던 비지리지라는 임파첸스랑, 이것도 제가 처음으로 직구한 양귀비 씨앗. 이것도 되게 오래돼서 발화율이 낮을 것 같아서 좀 많이 파종했습니다, 얘는. 그리고 작년에 너무 맛있게 먹었던 딜. 펜넬이랑 조금 비슷한 잎을 가졌는데 너무 맛있는 차지키 소스의 재료가 되었어요. 딜을 다시 파종했고, 왠지 멋있는 베르가못이랑 제가 너무 좋아하는 델피늄. 델피늄도 약간 오래된 씨앗이라 조금 더 많이 파종했고, 친구가 할머니 밭에서 채종해준 닭꽃이랑, 이것도 동생이 선물해줬던 아프리카 나팔꽃 씨앗입니다.
아프리칸 나팔꽃 꽃이 너무 예뻐서 발화가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파종을 했고요. 아마도 이제 제가 새로 구입할 씨앗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직 파종이 다 끝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더 파종을 하게 되면 다음 것은 새로운 씨앗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반가운 것, 또 주말농장에서 작년 11월에 캐온 이 식용 아스파라거스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빼꼼 촉을 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냥 녹색 아스파라거스인 줄 알았는데 촉을 발견하고 제가 반가워서 햇빛을 보라고 광합성을 하라고 이렇게 꺼내준 지 한 일주일 정도가 되었는데도 계속 흰색이어서 그럼 흰색 아스파라거스인가? 이런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베란다에서도 새 촉을 내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서도 잘 자라면 베란다에서 이제 자라는 족족 수확을 해서 먹고 싶은데 근데 이제 성장세를 보고서 주말농장으로 옮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짠! 담쟁이 줄기에서 이렇게 잎눈들을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의 해로 바로 받는 담쟁이들이 더 움직임이 빠르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잎눈들이 통통해졌죠. 잎을 다시 펼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라쌀이는 이렇게 풍성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여기랑 너무 예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튤립이가 드디어 꽃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빠르게 움직이던 바야콘디우스인데요. 이렇게 여기는 아직 꽃대는 안 보여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겹꽃 튤립만 심었던 이 화분에서도 바야콘디우스가 가장 먼저 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봄을 맞이하고 있는 이 튤립 화분은 이렇게 자랐고요. 잎이 길게 자라서 약간 처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 꽃은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열심히 올해 구근을 키워봐야겠습니다. 지난 2회의 영상에 걸쳐 거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었던 이 홍키동크는 이만큼 자랐고요. 그리고 내내 움직임이 적었던 이 원종 튤립 화분에서의 홍키동크도 더 단단한 느낌으로 빼꼼했어요. 이 장미 가든 에버스케이프는 뾰족한 잎눈으로 보이던 것들이 다 잎을 아예 펼쳤어요. 그리고 여기는 심지어 아주 작은 꽃망울도 내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빠른 생장 속도를 보이면서 자라고 있고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한 송이만 보였던 이 비올라가 이렇게 제법 닮은 듯 다른 듯 한 두 송이의 꽃을 피웠고 여기 세 번째 꽃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멋쟁이 삼지구엽초 화분에서도 24년에 첫 잎을 낸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사랑초 글라브라 로즈예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3월의 3분의 1 지점에 다다른 3월 10일 일요일이고요. 오늘 물주기에는 유독 비어있는 화분들이 많이 보이죠. 이 화분들은 바로 땅이가 지키고 있는 베란다 거리대에 있던 화분들인데요.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겨울에는 거의 물을 안 주고 겨울을 보냈고, 오늘 봄이 되고서 두 번째로 물을 주었고요. 물을 주다가 이렇게 겨울을 보내면서 흙 높이가 겨울 동안 조금 가라앉고 낮아진 것 같아서 영양 보충을 해줄 겸 퇴비도 얹어주고 물주기를 마저 해보려고 합니다. 땅이 퇴비 가져와 보겠습니다. 도라지 화분에도 얹어주고요. 파니쿰 스쿠아그라스 화분이고 여기 직박구리들이 응가를 해놓은 게 보이네요. 아주 자연적인 양분입니다. 그리고 토플은 벌써 여기 이렇게 새촉들이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또 살짝 얹어주었습니다. 마지막은 이 분재처럼 자라고 있는 무궁화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주기 해줄게요. 이렇게 물을 모두 머금은 베란다 거리대의 식물들은 다시 원래 위치로 돌려놓겠습니다. 조심할게요. 됐습니다. 무스카리는 길쭉한 아름다움을 땅이 미안. 땅이 털 위에 물방울이 떨어졌네요. 이 무스카리는 오늘 물주기 기록하고서 밖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아까 물방울 깜짝 놀랐지?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어. 물방울이 떨어질 자리가 아닌데, 그치? 잘 피했지? 몇 개밖에 안 맞았던데, 물방울? 잘했어요.
천지네. 이런 보라색 너무 예쁜데요. 잘했어. 우와. 보라싸리와 푸른색 무스카리 꽃의 대비가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퐁당퐁당 이 꽃들의 조합이 너무 예쁘네요. 보라싸리는 여기도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요정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너무 예쁩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물주기를 촬영을 하고요. 이제 오늘까지 영하 3도, 영하인 날씨는 오늘까지라고 하는데 꽃샘추위가 아직 안 온 건지 그렇게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는 게 되게 추위가 가볍게 지나간 것 같은데요. 이제 추위가 그리워지는 시기가 오다니. 물론 아직 꽃샘추위가 남아있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겠다. 슬슬 분갈이를 시작을 하고 또 새로운 씨앗들 파종을 할 것 같은데요. 봄 날씨도 즐기시고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에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러면 안녕. 우리가 왔어요. 우리 어깨 뭉쳤지? 언니 쳐다보느라고.